첫 문장부터 묻고 싶은 건 이거였는데요. 누가 피를 빌렸고 누가 피를 숨겼는지 정답은 하나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진기식은 이강세가 오프임에도 동맥주사 키트를 들고 다니는 걸 보고 마음이 콱 걸렸습니다. 오늘 동맥주사 놓은 데가 없다는데요. 그럼 그 키트는 왜 들고 다니는 건데요? 말투는 차분했는데 말끝은 날이 서 있었죠. 강세는 애써 담담했어요. 응급키트 점검했습니다. 다른 선생님 당직이랑 바꿨고요. 그 순간 진기식의 눈빛이 가늘어졌습니다. 바꿨다는 말은 종종 숨겼다와 같은 결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는 표도기를 따로 불러 세웠습니다. 센터라인, 오늘 누가 잡았는지 전부 확인해요. 이름 빼먹지 말고. 표도기는 알겠다고 했는데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전산 로그에 찍히는 이름 하나하나가 곧 책임으로 돌아오는 자리를 이미 알아버린 뒤였거든요. 한편 이풍주는 오전 회진을 마치고 정자센터 기록 요약을 다시 훑었습니다. 민보의 체열이 정상적으로 이관됐고 보관 편차도 없었습니다. 다만 외부 위탁 표기가 떠있는 항목이 한 줄 섞여 있었는데요. 풍주는 그 줄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외부라는 말은 언제나 내부를 흔드는 구멍이 되니까요. 그때 강세가 들어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민보 선생님 건 제가 라인 잡았습니다. 뒷정리는 과장님이 하신다고 해서요. 풍주는 고개를 끄덕였고 짧게 답했죠. 고맙습니다. 라인 기록, 프로토콜대로 올려요. 둘의 대화는 간단했는데 복도 건너편에서 그 장면을 본 진기식은 전혀 다른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둘이 짠 건가? 의심은 사실보다 빠르게 모양을 갖추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엄기부는 바람 한 점 들지 않는 표정으로 이사보고서를 고쳤습니다. 문숙희가 꼼꼼히 체크해 올린 보관료 리듬 표시는 그대로 두고 설명 단락만 과거 연구기금의 회계 분계라는 문장으로 누그러뜨렸죠. 김비서는 조용히 묻습니다. 원장님, 이렇게 정리하면 끝날까요? 엄기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 정돈하는 거죠. 병원은 정돈으로 굴러갑니다. 그 말이 곧 덮는다는 뜻이라는 걸 김비서는 오래전에 배웠습니다. 그래도 그는 메모에 작은 점을 하나 찍어두었습니다. JSR. 오래전 주시라가 서명했던 이니셜 그리고 S-315와 짝처럼 붙어다니는 그 표식이었습니다. 오후 표도기는 전산실에서 로그를 뽑다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진기식이 요구한 목록엔 생각보다 많은 이름이 연결돼 있었거든요. 그중엔 풍주와 강세, 그리고 자신이 임시로 입력한 테스트 아이디까지 버젓이 찍혀 있었습니다. 표도기는 그 줄 하나를 지울까 말까 망설였는데요. 그 순간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절차대로 합시다. 풍주였습니다. 표도기는 화들짝 놀라 모니터를 가렸지만 풍주는 보고도 못 본 척했습니다. 로그 복사본은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누가 와도 원본은 건드리지 마세요. 그 말은 보호처럼 들렸고 동시에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진기식은 결국 강세를 정면으로 불렀습니다. 오늘 동맥주사 누구에게 놓았는지 말해요. 피실험자 그거냐고요. 강세는 마지막까지 프로토콜을 붙들었습니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담당 과장이 보고할 겁니다. 두 사람 사이 공기가 뻣뻣해졌는데요. 그때 풍주가 들어와 말을 잘랐습니다. 제가 보고합니다. 민보 선생님 체열 라인, 제가 넘겨받아 처리했습니다. 진기식의 시선이 풍주의 얼굴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민보가 아니라 내가 피실험자인 건 아닌가. 그 오해는 이미 엔진이 붙은 생각이었고 멈추려면 큰 진실 하나가 필요했는데요. 지금 당장은 그걸 꺼내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에서는 주시라가 오래된 봉투 조각을 여전히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김비서가 남긴 말, 그때 바꿨던 이름, 이번엔 못 바꿔요. 이 떠나지 않았거든요. 주시라는 마리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혹시 내가 이 병원 기록 때문에 다칠까 봐요.
마리는 엄마 손을 덥석 잡았어요. 엄마, 절차대로 가요. 엄마가 흔들리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대신 이름을 적을 거예요. 그 말에 주시라는 잠깐 고개를 떨궜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이번엔 내가 내 이름으로 가자. 저녁 문숙희는 회계팀에서 또 하나의 자잘한 굴곡을 찾아냈습니다. 지난 분기에 외부 위탁 데이터 정합성 확인 수수료. 금액은 작았지만 주기가 S-315 알림과 맞물렸죠. 문숙희는 풍주에게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숫자는 말이 많지 않은데요. 대신 거짓말도 잘 안 하더라고요. 풍주는 고맙다고 했고 다음 문장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 숫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게 천천히 가겠습니다. 그 사이 민보는 주차장에서 강세를 붙잡았습니다. 오늘 도와줘서 고맙네. 강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할 일을 했습니다. 민보는 잠깐 숨을 고르고 뜻밖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네는 자네가 누구의 아들인지 중요했나? 강세는 한 박자 쉬고 대답했죠. 예전엔요. 지금은 내가 누구의 사람이 될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민보는 그 말에서 오래 미뤄둔 결심을 하나 꺼내 쥐었습니다. 이제라도 내 부재를 내 입으로 말하자. 다음 날 아침 내부 감사가 공식화됐습니다. 정자센터 전산 접근 권한 재설정. 공지 한 줄이 벽에 붙자 복도 온도가 눈에 띄게 내려갔는데요. 진기식은 그걸 은폐의 신호로 읽었습니다. 권한을 줄이는 건 보통 뭐가 나온 뒤에요. 풍주는 무언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권한을 정리해야 하기도 하죠라고 받아쳤습니다. 둘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고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같은 문장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해하는 순간 팀은 가장 쉽게 갈라지거든요. 바로 그때 전산실에서 알람이 울렸습니다. S-315 외부 위탁 테이블에 신규 접근 시도. 접근 주체는 익명 처리였지만 타임스탬프가 병원장실 네트워크와 겹쳤습니다. 강세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건 원장실 쪽이에요. 마리는 숨을 삼키고 조용히 덧붙였어요. 근데 차단됐습니다. 누가 먼저 막았는데요. 방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열었고 누군가는 막았고 둘 다 같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주시라는 스스로 감찰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과거 동의서의 J.S. 아로 서명한 사람 접니다. 당시 전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담당자는 놀라 눈을 크게 떴지만 주시라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김비서는 복도 끝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전화기를 들었죠. 원장님, 시라 씨가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돌릴 수 없겠습니다. 엄기부는 아주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절차를 더 견고하게 하죠.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라벨엔 C-321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진기식은 풍주를 옥상으로 불러냈습니다. 당신이 피실험자라는 의심 접지 않겠습니다. 풍주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접지 말고요. 대신 질문을 바꾸세요. 누가 무엇을 위해 오해하도록 만들었는지. 진기식은 비웃듯 말했죠. 도망치는 말투네요. 풍주는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실을 틀린 순서로 들으면 제일 먼저 무너지는 건 사람입니다. 오늘은 순서를 바로잡읍시다. 그 말에 진기식의 표정이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의사로서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밤, 안수선은 마리를 붙잡고 커피를 건넸습니다. 내가 지킬 비밀이 너를 다치게 하면 그건 비밀이 아니고 족쇄야. 마리는 고개를 끄덕였고 수선은 살짝 웃었습니다. 근데 내가 오늘 한 건 족쇄를 푸는 첫 단추였어. 잘했어요. 그 한마디가 마리에게는 큰 숨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내부 감사팀과 풍주, 진기식, 마리, 강세가 함께 전산 백업 열람에 들어가기로 한 시간이었죠. 백업실 문이 열리려는 순간
화면에 새로운 알림이 떴습니다. 권한 소유자 변경 S-315 보호 대상자 비식별화. 열람 직전 누군가가 소유권을 병원 외부의 비식별 기관으로 넘겨버린 겁니다.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진기식이 먼저 소리 없는 웃음을 흘렸습니다. 봐요. 이게 은폐죠. 풍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적어도 지금은 누가 함부로 열지 못하게 막은 겁니다. 다음엔 공식 채널을 거쳐야겠죠. 마리는 그 둘 사이를 번갈아 보다가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 할 수 있는 건 절차 선언뿐이네요. 이름은 다음에. 회의실로 돌아온 이들은 합의문 초안을 짧게 만들었습니다. S-315 실명 확인은 외부 기관 공동 검증으로 이관. 내부 관련자 일체의 접근 중지. 과거 동의서 원본 추적과 회계 흐름 공개. 문장을 읽는 동안 각자의 마음은 각자의 방식으로 뜨거워졌다 식었습니다. 진기식은 그래도 찜찜했고 풍주는 그래도 다짐했습니다. 강세는 어쩐지 덜 두려웠고 마리는 처음으로 스스로의 편이 되어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문을 나서는 길 민보가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풍주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숙였고 풍주는 조용히 인사로 답했습니다. 그 짧은 교차에 오래된 오해와 최근의 오해가 동시에 스쳤는데요. 이번엔 둘 다 말 대신 멈춤을 택했습니다. 말보다 멈춤이 정확할 때가 있더라고요. 마지막 장면처럼 벨소리가 한 번 울렸습니다. 주시라의 휴대폰이었습니다. 화면엔 발신자 이름이 떴는데요. 보호기관 마이너스 담당자. 아주 짧은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S-315 관련 최초 동의자 면담이 필요합니다. 주시라는 숨을 들이켰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번엔 제 이름으로 가겠습니다. 통화를 끊은 뒤 마리는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강세는 두 사람의 옆에 조용히 섰고 멀찍이 서 풍주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진기식은 잠깐 망설이다가도 결국 같은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오해는 여전히 진행형이었는데요. 대신 이번엔 오해가 진실을 끌고 다니지 못하게 순서를 세웠습니다. 이름은 아직 가려져 있고 봄은 아직 멀었고 파일은 외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이상하죠. 모두가 다음 장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피를 빌렸고 누가 피를 숨겼는지 정답이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 자체가 이제는 이 이야기의 가장 정확한 현재가 되었으니까요. 하룻밤 사이 병원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누군가의 입에서 감사팀이 또 뜬다더라는 말이 흘러나왔고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낮은 목소리로만 인사를 건넸죠. 정자센터 복도 끝. 전날까지 활짝 열려있던 백업실 문에는 새로운 자물쇠가 달렸습니다. 누구도 열 수 없는 문이 하나 생긴 셈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문이 잠기자 사람들의 입이 더 많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흔들린 건 진기식이었습니다. 그는 풍주와의 대화 이후 스스로도 불안함을 지울 수 없었어요. 오해를 멈춘다는 말이 귓가를 떠나지 않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이 더 불편했습니다. 누군가 자신보다 먼저 진실을 알게 되는 게 두려웠던 겁니다. 병원은 늘 권력보다 정보가 먼저 움직이는 곳이었으니까요. 그는 결국 혼자 전산실을 찾아갔습니다. 내 아이디로는 안 되겠죠? 라며 비밀번호를 여러 번 바꿔보았지만 접근이 차단된 화면만 덩그러니 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 뒤에서 김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기록은 다치지 않아요. 진기식 과장님. 다만 여는 사람이 달라질 뿐이죠. 김비서는 미소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그 말이 단순한 관찰인지 경고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한편 풍주는 더 이상 뒷걸음질 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회의실 대신 조용한 지하 연구동으로 내려가 과거 기금 회계 장부를 직접 열람했습니다. 세월이 바랜 장부 속에는 낯익은 이름들이 군데군데 섞여 있었죠. 기증자 KMB, 담당 JSR, 검증자 YK. 그리고 한 줄 아래에는 승인자 이지비가 있었습니다.
풍주는 종이 위에 손끝을 얹었습니다. 결국 한 줄씩 다 묶여 있었네요. 그 한 줄이 이 병원의 모든 사람을 엮고 있었다는 걸 이제서야 명확히 알았습니다. 그 시각 마리는 오후 외래가 끝나자마자 엄마 주시라를 찾았습니다. 감찰실 조사 후 주시라는 하루 종일 연락을 끊은 채였거든요. 그녀는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고 표정엔 이상한 평온함이 스며 있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묻자 주시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을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오래 숨기면요. 진실보다 습관이 더 무서워져요. 나 그 습관을 오늘 끊었어요. 마리는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할 수 없었지만 엄마의 손등에서 느껴지는 힘이 달라졌다는 건 느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죠. 그럼 이번엔 진짜 시작이에요. 진기식은 밤늦게 병원 앞 주차장에서 류진을 기다렸습니다. 멀리서 풍주가 걸어오는 걸 보고 그는 일부러 차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이제는 솔직히 말해야죠. 당신이 피실험자였던 거 내가 다 확인했습니다. 풍주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거 아직도 그렇게 믿습니까? 진기식의 목소리가 높아졌죠. 민보건은 가리고 본인 기록은 지우고 그러니까 원장이 그렇게까지 감싸는 거 아닙니까? 풍주는 한숨을 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정자증 환자는 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기록엔 내 이름이 있죠. 진기식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풍주는 이어서 말했죠. 공항에서 캐리어가 바뀌었을 때 라벨도 함께 바뀌었어요. 그 라벨이 지금까지 우리 모두를 돌려세운 겁니다. 진기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감싸는 이유는 뭐죠? 풍주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누군가의 죄책감을 막고 싶었으니까요. 그 대화의 마지막에 풍주는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기록의 절반입니다. 나머지는 당신이 찾아야죠. 봉투 안엔 오래된 출력물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S-315 재검 승인 JSR 확인 J K S 진기식은 그걸 보자마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기 이니셜이었거든요. 오래전 단 한 번 서명했던 그 연구 승인서가 이제 와서 스스로를 덮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겁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다 내 손에서 시작된 거였네요. 풍주는 고개를 끄덕였죠. 시작이 나였다면 끝도 당신이 해야 합니다. 그 무렵 병원장실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엄기부는 김 비서에게 외부 기관에서 온 메일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비식별화 절차를 마쳤다고 합니다. 이제 S-315는 공식적으로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김 비서는 그 문장을 읽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게 원장님 뜻인가요? 엄기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때로는 아무의 것도 아니어야 누군가의 것이 될 자격이 생기죠. 그 말은 묘하게 서늘했습니다. 그리고 김 비서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도 그 아이는 알고 싶어 할 겁니다. 자기 이름을요. 엄기부는 짧게 대답했죠. 그건 그 아이의 몫이에요. 다만 우리가 정한 순서 안에서만. 다음 날 마리는 진기식이 보낸 봉투를 전달받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걸 당신이 갖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진기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마리는 종이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기증자 변경 사유 긴급 이식 연구라는 문장이 선명했죠. 그리고 담당자 서명란엔 J, K, S가 승인자라는 이, G, B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마리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그럼 엄 원장님이 진기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엔 의료적 결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누군가의 인생이 뒤바뀌었죠. 그게 바로 내가 지켜야 할 이유예요. 마리는 말없이 서류를 접었습니다. 그날 밤 주시라의 집에는 불이 늦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민보가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들어왔죠. 실아야, 그때 나 몰랐어. 진짜 몰랐어.
주시라는 그 말에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그 말 늦었어요. 하지만 늦은 말이 때론 필요한 때도 있죠. 민보는 울컥한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나를 어떻게 볼까? 주시라는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빤 아빠예요. 다만 딸이 용서할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 순간 문틈 사이로 마리가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두 분 다 싸우지 마세요. 지금은 기록보다 사람부터 살려야 해요. 다음 날 아침, 풍주와 강세는 백업실 앞에서 마주했습니다.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지만 도어 패드에 새로운 문구가 떠 있었죠. 접근 권한 재등록 대상 KMS, LGS. 풍주는 잠시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네요. 강세는 긴장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절차대로 갑시다. 풍주는 대답 대신 말했습니다. 절차는 이미 시작됐어요. 다만 진실이 도착할 때까지 버틸 수 있느냐의 문제죠. 오후 내부 게시판에는 새로운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정자센터 기증 코드 S-315, 24시간 내 공식 보고서 발표 예정. 병원 안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모두가 다음 문장을 기다렸죠. 누가 누구의 피를 이어받았는지, 누가 누구의 이름을 대신 써왔는지. 이제 그 모든 기록이 세상에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마리는 마지막으로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스스로 적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의 딸일까? 그 밑에 새로운 문장을 써 내려갔습니다. 이제 나는 내 이름으로 살아가겠다. 그리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보호기관.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죠. S-315, 실명 확인 완료. 직접 통보 예정. 마리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알고 싶으면서 동시에 가장 두려워했던 이름이 이제 곧 그녀 앞에 나타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누구이든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다고. 마리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